자, 오늘은 타원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타원의 전체적인 설명을 선생님 해줬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필수 예제들을 풀어보면서 타원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먼저 강의하기 전에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기본꼴로 확인하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죠. 자, 기본꼴이 어떻게 되냐? 어차피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된다면 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 타원은 원과 비슷한 도형이니까 원과 비슷한 방정식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꼴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원의 기본꼴이니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출발해서 항상 우변은 1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변을 1로 맞춰줬을 때 이 x제곱의 분모와 y제곱의 분모가 생길 건데 그 분모들의 역할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장축과 단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들로 분모들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준 게 타원의 정의가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였기 때문에 두 초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축을 보고 A가 더 크다 라고 한다면 X가 바로 초점, X축 위에 초점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B의 값이 더 컸다면 장축이 Y축에 존재하는 거니까 초점도 Y축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초점 찾는 방법은 선생님이 A제곱에서 B제곱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게 바로 초점의 제곱과 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기로 선생님이 말을 해줬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기본꼴로 가서 나머지는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이 x하고 y에 관한 식이 바뀌는 거지 a제곱, b제곱, 1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선생님이 몇 번을 알려 줬습니다.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필수예제 7번을 한번 접근해 주도록 할게요. 25페이지 필수예제 7번에 1번을 보면 두 초점에서 거리의 합이 12인 타원을 계산해봐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기본꼴에서 거리의 합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거리의 합이 뭐냐면 바로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겁니다. 장축의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의 합을 장축의 길이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알려줬어요.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게 나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축도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는 이 A 부분을 이용해서 장축의 길이를 맞출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여기서 초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는 2a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의 합이 12라고 말했다는 것은 2a가 12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때 a의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6인 걸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a 값을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a가 6인 걸 찾았으니까 6의 제곱, 즉 36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꼴까지 맞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a와 c, 즉 장축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 a 값과 그 다음에 초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지금 b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장축이 x축 위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a제곱이 더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a제곱, 즉 6이 a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a제곱 36에서 b제곱을 뺀 값이 바로 초점의 좌표를 제곱한 값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c제곱, 즉 9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27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b제곱이 27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단축의 길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도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와 같다. 장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초점을 보고 맞출 수 있더라. 그러면 자, 필수 예제 7번에 2번으로 같은 원리에 의해서 지금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도 y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거리의 합이 6이라는 것은 장축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b가 6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번 문제랑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풀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식을 만든 다음에 값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저런 방풀이는 하면 안 되고 타원의 방정식은 타원의 방정식의 모양을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겠지? 식 정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식 정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 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식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앞에서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본적인 식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식에서 표현되어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6페이지. 필수의 이제 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필수의 이제 8번 보면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죠.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장축의 길이가 10인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필수의 이제 7번 1번 문제랑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수의 이제 8번 1번도 풀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받아들입니까? 좋아요. 자, 필수의 이제 8번에 2번 한번 보세요. 필수의 이제 8번에 2번. 자, 여전히 지금 초점을 알려준 상태에서 타원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건데 이번에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초점 두 개가 0,5와 0,-5라고 알려줬고 장축과 단축의 길이의 차이가 2인 타원이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잘 보세요. 초점이 일단 Y축 위에 존재하는 어떤 타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때 이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의 차이가 2가 됐다 라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P점은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인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무데나 그냥 P점 이렇게 잡아봐. 되겠지? 그때 초점, 이 초점 F라는 초점하고 F 다시라는 이 초점을 우리가 이용해서 길이의 합을 물어봤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야. PF, 선분 PF랑 선분 PF 다시랑 더한단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지금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을 물어본 거예요. 맞죠? 두 정점, 여기서 말하면 초점인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봤다는 게 뭐라고? 거리의 합을 물어봤다. 그냥 거리의 합이 아니라 타원을 만들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초점으로부터의 거리 합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리의 합이 일정한 도형이 타원인데 그 거리의 합이 뭐지? 장축의 길이인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축의 길이가 거리 합인데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자 선분 PF의 길이랑 선분 PF 다시의 길이를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리의 합인 거예요. 근데 그 타원에서는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축의 길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냐? 초점이 Y축 위에 있었으므로 장축은 2B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장축은 2B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따라서 자 내가 찾고 싶은 거는 2B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장축하고 단축하고 길이의 차이가 2라고 말했습니다. 그쵸? 자 장축의 길이는 얼마죠? 2B. 단축의 길이는 2의 1인 거예요. 장축의 길이는 1이고 단축의 길이는 2A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2B-2A가 2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2로 다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B 빼기 A는 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확인해야 될 식은 뭐냐면 초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초점을 찾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어떻게 찾았어요? B제곱에서 이제 A제곱에서 B제곱의 차이를 계산한 건데 사실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B가 더 큰 수였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받아들일까? 따라서 우리가 초점 찾을 때 B제곱이 더 큰 수라는 걸 내가 확인한 상태니까 절대값 쓰지 않고 B제곱에서 A제곱을 뺀 게 C제곱이다. 즉 초점의 C의 값 5죠. 그걸 제곱한 25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B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자, 연립할 때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자, 대입법을 쓰지 않고 얘를 분해를 하겠죠. 먼저 분해가 되니까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B 빼기 A 곱하기 B 더하기 A로 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의 값에서 B에서 A를 뺀 값이 1인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죠? 따라서 B하고 A를 더한 값은 25여야 하는 거예요. 1 곱하기 25가 25일 겁니다. 받아들이지? 따라서 우리는 B 더하기 A가 25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1차와 1차를 연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받아들일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2B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더해버리면 바로 2B가 26인 걸 찾을 수 있게 돼요. 받아들였죠? 따라서 장축의 길이는 길이가 26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PF와 PF-의 합이 26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확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필수 이제 9번. 자, 이제 보세요. 기존까지는 초점이 X축 위에 있거나
y축 위에 대칭인 형태로 존재했다면 그건 기본꼴이니까 그렇게 존재했었다면 지금 필수 예제 9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꼴이 아니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포물선에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접근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잘 보세요. 6,2와 0,2를 보면 장축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초점에 두 초점을 선을 만약에 연결했다고 쳐보면 장축이 어딘지 그냥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6,2점하고 0,2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알겠지만, 그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x축하고 평행하죠. 즉 가로 방향이란 말이야. 그 얘기는 장축이 가로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최초의 초점도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두 초점을 연결해 보면 가로가 장축인지 세로가 장축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가로 방향이 장축이라는 걸 쉽게 확인했기 때문에 최초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포물선에 배웠지만 기본꼴에서 접근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자, 초점의 좌표를 c,0과 마이너스 c,0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초점이 이동한 만큼 우리가 도형이 이동한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지? 초점이 이동한 만큼 도형이 이동한 거니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 일단은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거는 확실하죠? 자, 기본꼴에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여러분들이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쉽게 이제 가르쳐주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어차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로 이동한 거고 여기서 얘로 이동한 거니까 얘가 더 큰 수, 얘가 더 작은 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얘가 더 큰 수, 얘가 더 작은 수잖아. 그치? 맞잖아.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보면 야, 너 얼마만큼 이동했어? 물어보면 600이 C만큼 이동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C만큼 이동했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이동한 값이 같아야 되잖아. 결과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자, 선생님 지금 설명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이 C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맞죠? 그때 C가 3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의 그 C의 값이 3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선생님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봐라. 지금 봐봐. 처음 초점의 길이랑 두 초점의 길이랑 이동한 후에 초점의 길이가 달라질까 같아질까? 당연히 이동했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맞아 틀려? 그러니까 지금 이동한 후에 초점의 길이를 2로 나누면 처음 초점의 x축에 있는 좌표 나오는 거예요. 길이는 같아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 길이가 6이야. 그러면 이 길이도 6이어야 돼. 근데 얘는 처음 초점은 y축으로 대칭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6이니까 얘를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 값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받아들이겠지?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다시 얘기할게. 평행이동의 정의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지 말고 타원은 그렇게 찾지 말고 두 초점 사이의 길이가, 그치? 두 초점 사이의 길이가 처음 두 초점 사이의 길이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동한 후에 두 초점 사이의 길이를 2로 나누면 바로 C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다는 거 찾은 거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자.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타원의 방정식을 이제 물어본 거니까 평행 이동한 상태가 얼마인지 찾고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지금 10인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처음 초점이 x축 위에 있었다. 그러면 장축은 2의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장축의 길이, 즉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5라는 걸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 중에 5의 제곱이니까 25분의 x제곱까지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꼴로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런 기본꼴로 출발하라고 했어요. 평행이동은 나중에 시킬 거야. 알았지? 이거 찾고 나서 나중에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때 초점 어떻게 이용하라고 그랬지? 너하고 너를 빼서 c제곱을 찾으라고 했었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25에서 b제곱을 뺀 게 c제곱, 즉 9가 나와야 될 거니까 b제곱은 얼마나 못 찾을 수 있죠? 16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본꼴 맞췄지? 자, 이제 이 기본꼴에서 우리가 좀 전에 초점을 비교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거 알아냈잖아요. 그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다 된 거야. 알겠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x-3이라는 인수를 대신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거니까 y라는 인수 대신에 y-2라는 인수를 대신 사용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타원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풀이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랑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 원리는 비슷하죠. 그렇죠? 선생님 왜 이렇게 알려준 거냐라고 물어보면 원사이드하게 가고 싶은 거야. 타원이든 포물선이든 기본꼴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 맞잖아요.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나중에 쌍곡선이든 간에 기본꼴을 이용해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인지 찾을 수 있다면 식을 변형하는 거는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다 별개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풀이를 지금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풀이대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원리는 똑같으니까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우리가 기본꼴을 이용해서 생각하자. 이게 선생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포물선도 다 암기해야 되고 타원도 다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배우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헷갈리게 돼. 암기하는 게 머릿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결합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고득점 맞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원의 방정식에서 뭘 찾으라고 한 거냐면 초점의 좌표랑 꼭지점의 좌표랑 중심의 좌표랑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그거를 설명해 주도록 할 거예요. 항상 원리는 출발은 기본꼴이다.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가 평행이동 돼도 평행이동을 했어도 바뀌지 않는 값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분모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a제곱 여기 b제곱 안 바뀌어. 평행이동하고 나면은 이게 다른 식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인 거지 실제 이런 값들이 안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만드는 요령을 선생님 알려줄게. 먼저 x에 관한 제곱식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하나 따로 만든 다음에 우변에 있는 상수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천천히 보여줄게요. 자, 선생님 스케일 잘 들어야 돼.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 거고, 플러스 4y제곱과 마이너스 24y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하나 만들 거야. 알았지? 선생님 강의를 지금 계속 시청하는 친구들이나 들었던 친구들은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x제곱과 마이너스 4x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을 만든다면 x는 x를 제곱한 값일 거고, 마이너스 4x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상수랑 곱한 값의 2배가 마이너스 4x가 나왔을 거니까 반대로 얘를 2로 나눈 값이 여기 있는 상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와 있는 거 일단 만들고 봐.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4y제곱과 마이너스 24y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선생님이 만들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얘가 y에 대해서 변형되더라도 y의 개수는 항상 1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고 여기다가 2y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1차적으로 y제곱의 개수를 1로 먼저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 아래다가 좀 설명해 줄게요. 자, 4하고 여기 마이너스 24를 4로 먼저 묶어. 이렇게 묶었다 붙여. 4로 이렇게 묶었다 붙여. 이렇게 너도 4로 묶었잖아. 이렇게 쳐야 돼. 그런 다음에 남는 애가 y제곱하고 6y가 남았을 거예요. 이걸 보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끝까지 잘 들어. 그럼 얘는 y를 제곱한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4로 묶었기 때문에 앞에 4가 곱해져 있어야 돼. 이 꼴 기억하겠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볼 건데, 자, 여기 있는 상수항을 일단 우변으로 이해하면 돼. 마이너스 24가 됐어.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얘 제곱한 결과가, 자, 보세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결과가 플러스 4잖아, 그지? 근데 지금 좌변은 없잖아요. 좌변은 없는 상태에서 제곱을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의 4를 똑같이 더해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도 봐. 끝까지 봐야 돼. 잘 들어.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원래는 9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얘는 4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받아들이지? 얘를 전개한식에서 4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너 제곱하면 9인데 그 9에 4를 곱한 게 실제 상수항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실제로는 36이 상수항이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따라서 저 36도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더했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실제 우변의 상수는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마이너스 24에 4와 36을 더한 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이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맞추면 거의 다 온 거야. 이제 다 왔어. 자, 이렇게 기본꼴을 맞추고 난 다음에, 자, 항상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은 우변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16으로 양변을 나눠야 돼. 자, 16으로 양변 나눌게요. 너 16으로 나눌 거고, 너 16으로 나눌 거고, 너 16으로 나누면 1 되겠죠. 여기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4랑 16 약분되지. 맞잖아. 그래서 4로 약분하면 돼요. 4로 약분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찾은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 찾았죠? 자, 타원의 방정식을 찾았기 때문에 초점, 그 다음에 꼭지점, 그 다음에 중심, 장축 모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선생님이 기본꼴에서 출발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초점 먼저 찾으면 안 돼. 알았지? 여기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는 거야. 자, 눈에 보이는 게 뭐야? A제곱하고 B제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축하고 단축부터 찾았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찾아야 돼. 자, 그러면
A 제곱은 지금 16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축의 길이는 2A. A의 2배여야 돼. 그러니까 A 제곱이 16일 거니까 A가 4잖아. 그러면 2A는 얼마야 돼요? 8. 그래서 장축의 길이를 우리가 8이라고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제곱이 4인 거니까 B는 2잖아요. 맞죠? 따라서 단축의 길이는 2B여야 되는 거니까 4여야 되는 거예요. 단축의 길이 4다. 자, 장축이 지금 EA가 장축이었기 때문에 처음 초점의 좌표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겠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C를 어떻게 찾았지? 라고 물어보면 16에서 4를 빼서 C제곱을 찾은 다음에 그거의 제곱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의 제곱근이 바로 초점의 좌표 두 개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루트 12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2루트 3,0하고 마이너스 2루트 3,0이 최초의 초점의 좌표였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완전제곱식을 보면 알겠지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받아들이나요? 못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 두 초점의 좌표를 이동시키면 내가 원하는 초점의 좌표가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자, X에다가 2 더하면 자 2 루트 3 더하기 2 컴마 Y에 3을 더할 거니까 3 초점의 좌표 하나 나왔고 다른 초점의 좌표도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2 컴마 3 여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지금 3개 찾은 거야 지금. 받아들이지?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꼭지점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 꼭지점. 자 여기서 말하는 꼭지점은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타원 설명할 때 꼭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지? 그냥 용어 정리만 안 해준 거예요. 알았죠? 잘 보세요. 타원 이렇게 그려졌지. 이때 장축하고 단축하고 만나는 이 네 점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타원을 그리면 편하게 그릴 수 있다고 말해줬잖아요. 그제? 끝까지 기억나죠? 그때 이 네 점의 좌표가 꼭지점인 거예요.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 있지. 저게 중심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좌표랑 중심의 좌표를 물어봤잖아. 자, 보자. 처음 꼭지점의 좌표는 당연히 A,0하고 마이너스 A,0. 그치? B,0,B하고 0,-B에서 출발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A, B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 찾을 때 A가 4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4,0하고 마이너스 4,0. B가 2라는 거 알았으니까 0,2와 0,-2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원리는 동일해. 이동한 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이 4개의 꼭지점이 다 똑같이 이동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 찾았을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심은 0,0에 출발할 거잖아. 무조건 0,0에 출발할 거잖아. 처음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된 좌표만큼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그냥 2,3이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쓸데없는 거 다 이제 쳐내면 다시 보자. 쓸데없는 거를 쳐내면 우리가 어떤 것만 남게 되냐면 초점하고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만 남기면 돼. 그게 도형을 그릴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 꼭지점 필요 없어 사실은. 야, 너 초점 어딘지 알지? 그지? 그리고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 알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만약 알잖아.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꼭지점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중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초점하고 장축의 길이랑 단축의 길이만 알아도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를 모두 찾아서 타원을 그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럼 선생님이 이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타원의 방정식에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하면 장축과 단축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장축과 단축의 길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값을 이용하면 초점도 쉽게 찾을 수 있죠.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의 기본적인 꼴 중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타원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별도로 이런 꼭지점 찾고 중심 찾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0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타원 문제들을 또 연습시켜 줄게요. 알았죠? 이게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나갈 수가 없어서 충분히 여기까지 연습한 다음에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았어요.